오늘은 갬블 패밀리 비니야드에서 만든 까베르네 소비뇽 2015년 나파밸리 와인을 가져오셔서 이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막 테스트 사람 이런데 약간 미녀는 사진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와사비를 얹어서 소금만 찍어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와, 탄닌이 없는 듯하게 부드럽고요. 제일 처음 딱 느껴지는 건 맛에서는 이거 바닐라예요.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이분의 손만 나올 것 같아요. 안 구워주실 때 하겠습니다. 저번에 텍스트북도 나파밸리 거였잖아요. 아니, 이 갬블이 도박이잖아. 이름이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네 가족의 성이 갬블이에요. 보통 성을 만들 때 성이 뭐 이렇게 그 직업을 의미하는 거잖아. 성이 갬블인 사람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도박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적포도 품종과 소비뇽 블랑이라는 청포도 품종이 자연 교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고향은 프랑스 보르도, 까베르네 프랑도 고향은 프랑스 보르도, 소비뇽 블랑은 사실 고향은 로아르밸리의 쌍세르 쪽이죠. 근데 보르도 쪽에서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다 자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섞여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만큼 다양한 국가 전 세계 어디서든 다 키우는 포도 품종은 없을 거예요. 얘가 1일 거예요. 왜냐면 얘가 기후를 안 타요. 땅도 잘 안 타고 웬만하면 작아요. 키우기 힘든 애들도 있잖아요. 피노누아 같은 포도 품종. 그거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좋은 맛을 내기가 어려운데 여기 프렌치 와인은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네, 14.1도는 드문데, 그죠? 14.5면 오고. 유럽의 대부분 와이너리 산지는 0.5 단위로 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지역마다 AVA에서 세금을 걷는데 알코올이 몇 프로 이상이면 돈을 내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요. 양조를 맞췄는데 14.3이 나왔다 알코올이. 근데 14.1로 내려가야만 된다. 그럼 실제로 알코올을 뽑아냅니다. 물을 타면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을 타면 이제 맛이 농도가 달라지니까 보르도에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럼 이제 뿌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이 포도가 물을 먹거든요. 수확을 딱 했더니 이게 너무 물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이 물을 빼냅니다.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소금물하고 물 뭐 이렇게 삼투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약가운 포도즙을 물을 빼냅니다. 그래서 그 물 빼낸 거를 가지고 로제 와인을 만들기도 해요. 아까우니까. 색상은 진한 루비색, 블랙커런트 있고요. 레드 체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향에서는 약간 코코아 향 같은 게 나는데 맛에서는 바닐라가 좀 더 줄어져 있는 것 같고 입에서는 약간 코를 찌르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정향이에요. 정향 같죠? 그러면 프렌치 오크도 같이 썼고 지금 바닐라가 많이 죽었어요 아까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메리칸 오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오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향 삼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산도는 찌르는 산도가 아니라 이게 병숙성이 꽤 오래돼서 되게 부드러운 산도인데 오래 가긴 합니다. 7초 정도 가서 저는 중간 플러스 정도 산도라고 생각하고요. 바디도 중간 플러스 이상 나오는 것 같고요. 풀바디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탄닌이 없는데 왜냐면 탄닌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잘 재야 될 것 같아요. 없는 듯한데 솔직히 지금 탄닌이 안 느껴져요 거의. 와 정말 병수성이 잘 된 아주 훌륭한 와인을 맛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10년을 숙성을 했으면 병숙성 결과에 따른 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담배 이파리, 시험이 나왔을 때 굳이 하나를 써야 된다면 커피도 좋고 우선 너무 잘 구워지지 않았나요? 향의 강도는 한 중간 플러스인데 풍미의 강도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렬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고요. 그러면 강강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뭔가 여리여리한데 미국 거 치고 보통 미국 와인들은 딱 인상이 이거든. 난 미국이야. 한입 팍, 바디 팍, 산도 팍 막 이러면서 바닐라 팍 막 이러는데 얘는 되게 여리여리해요. 근데 딱히 흠을 잡으라고 하면 풍미의 강도 하나 뺄 수 있고 독함이 좋고 밸런스도 이 정도면 잘 맞는 것 같고 여운의 길이도 한 7초 정도 나오는 여운. 검은 과일로 등급을 뭘 줘야 되죠? 매우 좋은 와인. 비밀로 점수는 4.2는 줄 것 같지 않아요?
눈을 마셔야지. 되게 우아한 와인이에요. 새 와인을 하나 뜯겠습니다. 칠레 까르메네르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그 와인킹 팝업 스토어에 갔는데 시음을 하다가 시음하는 잔을 딱 들이니까 딱 스월링을 해가지고 고춧가루 향이 날 거라고 났어요. 그거 주세요. 그러고 그냥 바로 사온 거예요. 한 25,000원쯤 했던 것 같은데 루마라는 와인이고요. 2021년 빈티지고 마울레벨리니까 칠레에 뭐 그냥 대량 생산하는 벨리죠. 여기 건조하고 출신이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닙니다. 근데 까르메네르라는 품종을 잘 보여주는 와인인 것 같아서 사왔고요. 따서 마셔보겠습니다. 호일 가루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 아프죠? 오. 포크는 긴데요? 왜요? 매운맛 나네요. 진짜? 진짜 고춧가루 향 나요. 품종 때문에 매운맛이 나는데. 까르메네르가 고춧가루 향이 난다고 학원에서 배울 때는 열심히 외웠는데 1865는 매운맛은 안 났던 기억. 아니, 저도 까르메네르만으로 만든 와인들을 꽤 많이 마셨어요. 칠레 거. 근데 고춧가루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학원에서 배웠을 뿐이지 에이 말도 안 돼. 고춧가루 향이 어떻게 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스월링을 해가지고 딱 피망 고춧가루 맛도 그렇게 나네요. 맛도 나요? 네. 진짜. 그래서 딱 느낌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떡 만들어 올 때도 공기에서 나던 그 고춧가루 향? 근데 확연히 나네요. 너무 신기하죠. 이 정도면 학원에서 교재로 써야 돼요. 까르메네르가 고춧가루 향 나는 거 봤어? 그래서 딱 교재로 하면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딱 맞다 보면. 명란 오이를 하나 시킬까요? 원래 고추랑 오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이 소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애도 되게 차가워요. 온도가 차가워서. 나는 근데 칠레 거가 기억이 안 좋은 게 그때는 이제 저렴한 거를 맛있는 거 찾고자 막 많이 먹었는데 성공한 적이 없죠. 근데 이건 기분 좋은 매운맛. 이게 25,000원에 와인킹 팝업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건데 병 무게와 어깨 힘준 거 보세요. 병 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반병 따는 거거든요. 병값만 해도 한 10,000원 할 것 같지 않아요? 과장하면? 밑에도 엄청 깊어요. 이게 이제 무거우려면 이 병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를 많이 파가지고 얘를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건데 거기에 투자할 돈으로 와인에 좀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더 낮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으로 봐서는 거의 뭐 이 정도는 10만원짜리 와인이에요. 지금. 레이블도 금색은 원래 이거 인쇄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다른 거보다. 스페인 와인도 이렇게 막 금딱지 이런 거 많잖아요. 있죠. 리오아 거. 금색 망사도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스페인 와인 보면. 드물망. 네, 드물망. 고춧가루. 약간 추억의 향입니다. 밸런스는 어때요? 단 게 살짝 튀어요. 탄닌산도는 중간 정도 것 같은데 달지 않아요 지금 약간? 얘도 강렬한 쪽의 와인은 아닌 것 같고 여리여리한 와인인데 포도 품종도 까르메네르면 만생종이죠. 까르메네르도 원래 보르도가 고향이에요. 근데 제일 늦게 익어요. 그러니까 보르도 날씨상 수확기에 비 오면 망하기 때문에 얘가 성공하려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익을 때까지도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서는 이민을 갔죠. 칠레 가서 성공한 애거든요. 말백도 프랑스에서 이민 가서 아르헨티나 가서 성공한 애고 얘는 이제 칠레 가서 성공한 거죠. 지금도 까르메네르 보르도에서 생산하긴 하죠. 아주 일부. 까르메네르만 가지고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진 않고요. 칠레 품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까르메네르. 바디는 거의 풀바디인데요. 저는 지인들이나 뭐 집에서 집사람이랑 먹을 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맛있네? 끝인데 맛없네? 저도 회사 사람들이랑 와인 마실 때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오이, 명란, 위에 양배추 조합입니다. 양배추는 약간의 마요네즈가 있을 것 같고요. 맛있어요? 명란 맛이 나는데 와인에서 어떻게 명란 맛이 나죠? 명란을 먹었으니까 명란 맛이 나죠. 진짜 좋은 잔은 크리스탈로 만드는데
크리스탈로 만들면 이 표면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월링을 안 해도 효과가 아. 극대화되는 거예요. 거칠거칠하니까. 그게 진짜 좋은 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르고뉴 잔을 많이 쓰는 게 손이 들어가서 씻기도 좋고, 백화점에서 새 곳으로 띵 하면 반대편에서 띵띵 납성분이 적은 게 오히려 안 깨지는 거지. 이게 플라스틱처럼 흔들흔들 거리는데 오히려 더 안 깨지는 거예요. 온도는 이제 적당한 것 같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술로 먹거나 음식이랑 먹으면서 그냥. 딱히 나쁜 건 없어요, 네, 이 네. 와인은. 뭐 거슬리는 것도 네. 없고, 그렇다고 막 되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중간 정도의 이런 네. 중간? 오사카 가서 메밀국수? 이걸로 미슐랭에 올라간 집에 갔는데, 주문을 하고 나면 작은 강판이랑 와사비 나무 줄기를 줘요. 겉에는 황토색이고, 안에는 초록색이에요. 엄청 갈아야 돼요. 진짜 엄청 갈면 와사비 요만큼 나와요.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갈고 있어야 돼요. 완전 노동이에요, 노동. 주문한 게 나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안 매워요, 별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되게 맵다는 와사비들은 다 인공적인 거고 진짜 가는 거는 그렇게 안 매워요. 같은 750ml인데 이 칠레 까르메네르가 키가 더 크죠? 어깨도 더 벌어졌죠? 밑에는 똑같은데 무게도 거의 2배 무거워요, 이게. 그 얘기는 이게 유리도 두껍고 밑에도 많이 팠고 어깨도 넓히면서 더 커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커 보이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더 많이 뭔가 나올 것 같고 와인이 풍성해 보이잖아요. 얘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옆에 딱 놔두니까 이쪽이 정말 2배 무거운지. 네, 1.25배 더 무겁습니다. 아, 2.25배요. 끝. 안녕. 안녕.